이번 시간은 머신러닝을 위한 기초 통계 두 번째 시간 데이터 탐색입니다. 대량 데이터의 전반적인 형태를 조사하고 데이터의 변환과 축약을 위해서 차트를 통해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탐색을 위해서 시각화할 경우에 몇 개의 변수를 시각화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래프의 선택이 달라지는데요. 막대 그래프, 파이 그래프, 그리고 히스토그램 등은 이산형 변수 또는 연속형 변수의 빈도수 분포 등 단일 변수를 시각화하기에 좋습니다. 산점도 그래프는 두 개의 연속형 변수의 상관관계로 볼 수가 있고요. X축과 Y축의 변수를 할당해서 그래프를 그리려면 선그래프 또는 시계열 그래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자이크 플롯이나 스타 차트, 평형좌표 그래프, 체르노프 안형 그래프 등이 있으면요, 이것들은 다중 변수를 이용해서 시각화하기에 좋습니다. 표에는 단일 변수 차트, 두 변수 차트, 다중 변수 차트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단일 변수 차트는 단변량 그래프, 즉 변수 하나를 가지고 시각화한다는 거고요. 두 변수 차트는 이변량 그래프, 즉 변수 두 개를 가지고 시각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중 변수 차트는 다변량 그래프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데이터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데이터의 통계표를 보고 데이터의 분포를 확인하는 것은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데이터의 개수 또는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 도수 분포표를 이용하는데요. 파이썬은 판다스 패키지의 크로스탭 테이블을 이용해서 도수 분포표를 작성할 수도 있고요. 데이터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 백분율이나 누적 분포율, 유의 백분율, 누적 유효 백분율 등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중심에서 얼마나 가까이 또는 멀리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중심 위치 측도를 사용하고요. 이것을 위해서 평균, 중앙값, 최빈값 등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데이터의 흩어진 정도를 측정하는 것을 산포의 측도라고 하는데, 산포의 측도를 알기 위해서 분산, 변이계수, 사분위수 그래프 등이 사용됩니다. 분산은 각 데이터의 값과 평균과의 차이를 제곱해서 합한 다음에 이를 다시 데이터 수로 나눠주는데요. 분산은 표본 분산 그리고 모 분산이 있습니다. 만약에 데이터의 개수로 나눌 때 n으로 나누게 되면은 모 분산이 되는 거고요. n-1로 나누면은 표본 분산이 되는 것입니다. 표준 편차는 분산의 제곱근이고요. 변이계수는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변이계수 간 비교가 가능한 거죠. 백분위수는 데이터를 순서대로 나열해서 이하의 개수가 p%인 것을 말하는 거죠. 1사분위, 2사분위, 3사분위 이것들은 25% 백분위수, 50% 백분위수, 75% 백분위수를 의미하고요. 범위는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부분을 말합니다. IQR이라고 인터쿼타일 레인지라는 것은 3, 4분위에서 1, 4분위를 뺀 범위를 IQR이라고 부르고요. 4분위수 그래프는 4분위 등을 이용해서 그린 데이터의 요약 그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궤도는 표본 데이터의 대칭성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데요. 음수이면은 왼쪽으로 긴 꼬리를 형성하며 오른쪽으로 치우친 분포를 갖습니다. 0이면 대칭이고요. 양수이면은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형성하기 때문에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를 갖습니다. 첨도는 데이터가 평균에 얼마만큼 몰려 있는지를 알려주는데요. 음수이면 낮은 봉우리를 형성하고 0이면은 정규분포와 같은 봉우리 높이를 갖습니다. 양수이면은 정규분포보다 뾰족한 봉우리 모양의 분포를 형성합니다. 파이썬에서 외도와 첨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이파이 패키지의 스태치 모듈의 스큐 함수와 커터시스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직접 이메일 데이터를 만들고 평균, 분산, 외도, 첨도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넘파이 패키지를 불러오고 사이파이의 스태치 모듈 안에 있는 커터시스라는
함수, 그 다음에 CQ라는 함수를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는 임으로 만들겠습니다.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 1인 데이터 1000만 개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평균, 그 다음에 분산, 그 다음에 외도, 그 다음에 첨도 출력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각 데이터들의 평균, 분산, 외도, 첨도를 보는데요. 이 데이터의 외도는 양수인데 거의 0에 가까운 값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거의 가운데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첨도 또한 0에 가까운 값이죠. 그래서 정규 분포에 가까운 값을 형성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난수를 발생시키는 함수들 한번 볼 때 있잖아요. 특정 분포로 따르는 함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함수를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numPy의 랜덤이라는 모듈 안에 geometric이라는 함수는 기하 분포를 갖는 난수를 발생시키는데요. P는 0.5 그리고 데이터를 1000개 임으로 난수 발생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히스토그램 그리면은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왼쪽에 몰려있는 형상이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평균과 그리고 중위수 그리고 외도와 첨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평균과 중위수를 출력해 봐요. 중위수는 2.0이고 평균은 2.016이죠. 그 다음에 외도는 skew 함수를 이용하죠. 외도를 출력해보면 외도가 2.239로 양수가 나오죠. 양수면은 오른쪽으로 긴 꼴이 데이터가 왼쪽에 몰려있다는 걸 나타내죠. 실제 히스토그램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첨도로 확인해보죠. 이거 보면은 첨도가 0보다 상당히 큰 값이죠. 이것도 정규 분포보다 훨씬 뾰족한 분포를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분산과 상관계수입니다. 공분산은 양수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음수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분산은 두 개의 확률 변수의 분포가 결합된 결합 확률 분포의 분산을 의미하는데요. 방향성은 나타내지만 결합 정도에 대한 정보로서는 유용하진 않습니다. 공분산이 0보다 크면은 두 변수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0보다 작으면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만약 공분산이 0이라면은 두 변수 간에는 아무런 선행 관계가 없습니다. 두 변수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변수가 독립적이라면 공분산은 0이 되지만은 공분산이 0이라고 해서 항상 독립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관계수는 두 개의 확률 변수 사이의 선형적 관계를 나타내는 정도인데요. 상관계수는 방향성과 선형적 결합 정도에 대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공분산은 방향성은 나타내지만은 결합 정도에 대한 정보로서는 유용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반면에 상관계수는 방향성과 선형적 결합 정도에 대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변수의 공분산을
각 변수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 구할 수 있으며 -1과 1 사이에서 그 값이 결정되는데요. 공분사는 원래 단위로 고비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이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고 표준화한 결과가 상관계수가 되는 거예요. 1에 가까운 값일수록 강한 양의 상관관계, -1에 가까울수록 강한 음의 상관관계이고요. 그리고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약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직접 코드를 가지고 변수들끼리 상관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리스 데이터를 불러와서 상관계수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는 CORR이라는 함수가 상관계수를 출력해 줍니다. 이렇게 보면은 상관계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것은 페타.위드스와 페타.랭스죠. 이 두 개의 변수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게 나오죠. 실제 이 두 변수를 가지고 산점도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x의 증가에 따라서 y도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캐터 플롯이라는 함수 이용해서 산점도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앞에서 iris.corr의 결과로 출력된 상관계수 중에서 가장 상관계수가 높은 두 변수 페타.랭스와 페타.위드스를 각각 x와 y로 두고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우상향의 산점도가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상관계수를 이용해서 상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상관 분석은 확률론과 통계학에서 두 변수 간 어떤 선형적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두 변수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로부터 서로 상관된 관계일 수 있으며 두 변수 간 관계의 강도를 상관관계라고 하죠. 이거를 수치적으로 표현한 것을 상관계수라고 부르고요. 상관관계의 정도로 파악하는 상관계수는 두 변수 간 연관된 정도로 나타낼 뿐이에요. 상관계수가 두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변수 간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것은 회귀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음은 기초통계량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데이터의 기초통계량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describ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 표준편차, 4분위수 등과 같이 데이터의 종류, 수, 그리고 전체 개수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리스 데이터를 이용해서 기초통계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describe 함수는 include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include 속성 인수로는 기초통계량에 포함될 변수 이름을 적는 게 아니고 타입을 적는 거예요. include 속성이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 숫자 타입만 요약통계량을 보여주는데 all이라고 하면은 모든 변수에 대해서 요약통계량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스피시즈에 대한 열도 요약통계량이 보여주죠. count, unique, 프리큐는 가장 많이 있는 데이터의 개수죠. 유니크는 유니크한 개수, 스피시즈면 종이 수가 3개인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숫자 데이터들은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1, 4분위 중위수, 3, 4분위 최대값 등을 출력합니다. 이거 외에도 이렇게 쉐이프란 속성을 통해서 쉐이프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은 상관 분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